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러스트, 자, 2개월 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성용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러스트 1, 러스트 1개월 차, 보고 오셨죠? 자, 이거 이제 2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은요, 러스트 초급, 과정을 지금 듣고 계세요.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러스트 초급은요, 총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아마 첫 달 다 듣고 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달, 자, 제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뭘 배울 거냐면요, 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함수는 이제 뭐 많이 아시죠?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정의 및 호출하기. 예.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초보자용 강좌니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EX02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02로 시작하네요. 자,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행을 하려면 자, ask 예, 다 닫아주시고, 예. 자, 그리고 실행하면은 자, 잘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함수라는 거는 뭐냐?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어떤 게 있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프린트,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 뭐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한다. 그런데 이런 게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개 이제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때 이런 것들을 중복되거나 이렇게 반복되는 걸, 그죠? 이렇게 쓴 것은 참 비효율적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따로 떼내자. 이렇게. 따로 떼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내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걸, 저 이름만 가서 불러 쓰자. 이런 얘기죠. 그냥. 서브. 그리고, 이거 내가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예. 그죠?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좋은 게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제 만약에 2줄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바꾸면 당연히 다 바뀌겠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점은 그거예요. 중복 코드를 1회만 작성한다. 그럼 이제 좋은 게 있죠. 뭐야? 유지보수가 편리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듈화를 할 수 있다. 모듈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함수는 대부분 보면 어떤 기능별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여기서 코드가 이제 막 2000줄, 3000줄 막 길어지겠죠. 그쵸? 그럼 나중에 유지보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기능별로 이런 것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회원 가입이면 회원 가입 함수, 그리고 뭐 서브 1, 뭐 서브 2 이런 식으로 쭉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 로그인 하는 거, 요건 뭐 상품 보여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기타, 뭐 상품 주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별로 나중에 뭐 로그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로그인 하는 함수만 가서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죠. 뭐냐면 모듈화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복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코드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쓰죠. 지금. 예. 그다음에는 어쨌든 함수를 갖다가 이제 이제 만드는 방법. 뭐 지금 우리 간단히 봤고요. 함수는 대략 그 모양새를 보면 그렇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해요. fn으로 시작하고요. 다음에 함수명이 옵니다. 함수명.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오죠. 여기에 실행 코드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호출할 때는 나중에 뭐 메인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함수가 됐든 돼서 함수명 해놓고 이렇게 호출하시죠. 이제 호출 방법. 이게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함수를 갖다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fn 함수명. 이 함수명은 변수명 그 생성 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명 보통 만들듯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그 실행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쓸 때는 이 함수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출해주면 이 함수가 작동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함수는요, 그 이제 이 함수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반드시 내가 호출 전에 나의 앞에 미리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언어들도 있어요. 꼭 이렇게 앞쪽에다가 선언해야 될 것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불러 쓰다 보면 서로 이게 사실 어려워질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러스트는 이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잘 돼요. 큰 문제 없겠죠? 예. 자, 우리가 그 이제 함수를 이제 아마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써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어떤 그 모양새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함수 안에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별로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언어도 있고 애시당초 못 쓰게 되어 있는 언어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 자, 요거는 좀 이제 지울게.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다가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쪽에서 내가 호출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호출했겠죠. 위에 있는 F1은.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F2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F2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F2를 이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F1 했다가 또 뭐 F2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111 나왔다가, 그쵸? 요거는 뭐냐면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정의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 요 시점까지는 사실 아무런 코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F2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111 여기에서 222 나왔다가 111 나오고 222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언어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깥에 해도 되고, 그리고 함수의 내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 뭐죠? 안에 있는 함수나 블럭의 바깥에 있는 함수를 쓰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에서 그러면은 뭐 F에 이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함수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F에 F22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F3를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펑션 또 F3 3의 2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 요것을 호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야. 여기 안에서 F32가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같은 레벨이거나 나의 바깥쪽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안쪽을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리에이트 펑션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새로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 여기 지금 이제 나의 부모 위쪽에다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블럭 안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다. 됐죠? 다음에 함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변수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떤 얘기예요? A,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A에 2라고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A를 갖다가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A를 출력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안 되죠. 그쵸? 나파운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변수는 반드시 위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려와요. 근데 함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함수는 F1이 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아무 때나 붙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나보다 뒤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쵸? 전혀 에러가 안 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의 정의 위치는 위, 아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불러쓰기 전에 미리 선언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아무데나 선언해도 됩니다. 자, 됐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변수를 배울 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이제 살려놓겠습니다. 자, 함수의 이제 쉐도잉이라는 건데, 자, 함수 중복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메인, 우리가 이거 앞에서 됐었나? A는 10이라고 넣고, 그쵸? 그 다음에 let A는 똑같은 변수인데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넣어버려요. 문자. 이게 지금 에러가 안 났죠? 그쵸? 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변수 쉐도잉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A가 나오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10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A가 나와요. 10과 A가, 그쵸? 그럼 이제 함수도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함수도.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쓸게요. fn, f1,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쓴다? fn, f1, 이렇게.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함수를 위나 아래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F1을 호출했을 때 무얼로 갈 거냐. 그런데 어쨌든 함수는 중복 이름을 허용하지 않아요. 알았죠? 단 동일 패키지에서. 이게 이제 패키지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는데 뒤에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디렉토리라고 보면 돼요. 이 어떤 그 패키지 단위에서는 동일 함수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뭘로 무엇을 호출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됐다면 내가 이쪽을 호출할 건지 이쪽을 호출할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근원적으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동일 함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 아까 우리 잠깐 나왔었죠.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데 기능상으로 보면은 가능하게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따로 동일한 함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들고 싶어 꼭 그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걸 블록으로 감싸요. 이게 지금 f main이라는 어떤 함수 안에잖아요. 그 함수에서 내가 꼭 이것도 만들고 똑같은 기능인데 F1을 내가 또 만들고 싶어. F1을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블록으로 감싸줘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것도 또 다른 블록 안쪽에 넣어버려요. 아이고 이게 지금 막 섞여버렸다. 잠깐만요. 이게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F1 요쪽에서 호출하는 F1은 요 블럭 안에 있는 그때 요거만 호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 보자고요. 프린트에 자 여기는 1111 할게. 1111 그리고 요거는 2222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이게 이제 정할 때가 하다 보니까 함수 이름이 중복돼. 예. 그런데 굳이 그냥 그 함수 냅두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이게 F1, F1 똑같잖아요. 원래는 안 되지만 예?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냥 바꾸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예. 지금 동일 함수명이 두 번 나온 거니까 에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동일 함수명을 내가 꼭 유지하는데 서로 다른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방금 봤듯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감싸고 이걸 샥 안으로 이게 참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넷브레인이 블럭 이동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이름인데도 서로 다른 블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패키지 같이 쓰여요. 그래서 같은 이름도 이렇게 블록으로 쓰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져요. 다음에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가정해 갖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메인 블록이고 그렇죠? 요거는 안쪽 블록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안쪽에 있는 게 가까운 것으로 호출해요. 가까운 거. 알았죠? 이게 더 범위가 넓죠. 왜? 얘는 이제 메인 쪽에를 커버를 하는 거고 요 안쪽에 있는 F1은 요 블럭만 커버를 하거든요. 그때는 야가 호출되면 이 메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걸만 호출해요. 그럼 이제 요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게 안 보이겠죠? 없어져 버려요. 요 블럭을 빠져나오는 순간 요 F1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요 F1, EE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러 없이 잘 처리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함수를 갖다 동일한 이름으로 양쪽에서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지금 보듯이 그 블록으로 감싸면 그거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영역, 거리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영역상으로 가까운 거. 그러니까 동일 영역에서는 중복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함수명이면 가까운 영역에 있는 함수를 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함수의 그 영역에 관한 얘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중복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 보면은 이제 함수는 사실 저렇게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다 이제 이 함수에 우리가 인수를 전달하거든요.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간단한 만약에 덧셈 함수를 하고 싶다 해도 어쨌든 두 수가 던져야지 덧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함수의 인수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fm 함수명 여기에 이제 인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입이 들어와요. 인수 그렇죠? 인수 1 타입 1 인수 2 타입 2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코드가 이렇게 오겠죠. 그때 이제 이쪽에 넘겨줄 인수들을 이 가로 속에다가 해갖고 콜해주면 됩니다. 호출은 함수명 해갖고 인수 여기서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이제 콜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 뭐 두 수를 넘겨받아서 합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를 뭐 위에다 만들어도 상관없고 밑에다 해도 상관없고 자 프린트 먼저 fn을 먼저 써야 되고요. 자 프린트 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쪽은 a하고 b를 받아들여요. a하고 b. 그런데 자 이제 봐봐요.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 아직은 넣는 거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let a 하면 여기서 이제 10을 딱 넣는 순간에 이 데이터 타입을 봐가지고 야는 정수 32비트짜리겠구나 라고 상황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봐봐요.
이 시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는 아직 콜할 때 알려지니까 A와 B가 알 수가 없어요. 유추가 안 돼. 컴파일러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함수는 이 만들 때 그때 데이터 타입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F64다. 그럼 이렇게 F64, F64다, F64 이런 식으로. 알았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타입을 이제 진짜 써야 돼요. 근데 이 타입이 나중에 되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놓고, 적당하게, T 써놓고, 내가 딱 봐도, 저기다가 내가 3.14를 내가 넣고 싶어? 그럼 이렇게 미리 보여요. 그쵸? 실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받고 싶은 데이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 타입이 보이잖아요. 그 타입을 보고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사실 이것을 바로 쓰기는 어렵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실제 내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를 미리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배열, 실수, 64비트에 2칸짜리 배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없이, 이 타입을 갖다가 유추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데이터를 갖다가 한번 여기다 써줘 보세요. 코드에다가. 그러면 이게 힌트를 딱 주거든요. 컴파일, 이제 에디터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이 타입을 유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이 타입이 너무 많아요. 근데 크게 그룹이 져 있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크게 보면 이제 자릿수 때문에 많은 것 뿐이지 타입은 몇 개 안 돼요. 실제 타입은. 그쵸? 자, 어쨌든 이라고서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라인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플러스 뭐는 뭐 A, B,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프린트 썸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1 그리고 그다음에 20.3 이렇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A를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데이터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30.4. 그리고 뭐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막 불러 쓰면 되겠죠. 3.14 5.7 이런 식으로 5.6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실수 덜셈 할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러면 실수니까 뭐냐 만약에 뭐 3.5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에러 나요. 그쵸? 데이터 타입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으면 캐스팅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0점이면은 이게 보통 이게 프린트F가 이게 생략을 해줘요. 그래서 정수같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실제 넘겨줄 때 정확하게 실수로 넘겨줘야 됩니다. 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러면 에러 당연히 타입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치자고요. 펑션에다가 f에 만약에 a에 i 16으로 해놨어. 16. 그럼 2바이트 정수거든요. 2바이트 정수.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치자고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f라고 해요. 그럼 이걸 이제 호출할 때 정수 16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 16비트 정수로.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 3.0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겠죠. 왜? 얘는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다음에 두 번째 a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3. a 3에 u의 16은 어떨까요? u의 16. 이건 뭐냐면 16비트인데 unsigned 16비트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되게 작잖아요. 그쵸? 요거는 16비트 사인이 있는 16비트니까 얼마냐? 64K니까 32K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2만 정도
32,000까지 들어가요. 여기. 요거는 대략 0에서 한 64K, 그러니까 64,000 정도까지 들어가고. 근데 어쨌든 충분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타입이 틀리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넣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3은 어떠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나마 좀 봐주네. 그쵸?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3 쓰시고 U에 우리가 I죠. I에 16.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정확한 거. 됐죠? 뭐 출력은 안 하니까. 어쨌든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요렇게. 그리고 요게 좀 보기가 좀 이상하면 요렇게도 많이 해요. 언더바는 다 무시가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 자이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우리 3.0 안 됐죠?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에 요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자, 우리가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바꿔주고 싶어. 자, 요번에는 이제 자, 이번에는 값에 의한 인수의 전달. 이거 한번 보자고요. fn main.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펑션 my double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자, print double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수를 하나 받을 거예요. int 32비트로다가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받은 a 값을 우리가 곱하기 2를 하고 싶어. 곱하기 2 이렇게 2배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단축형으로 쓴 거죠. a는 a 곱하기 2. 그렇죠? 그럼 이제 프린트 라인 해놓고 여기서 a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 왜? 이게 왜 안 되냐? 봐봐요.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거는 그 임뮤터블로 봐요. 그러니까 변형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하려면 뮤트라고 여기도 써요. 우리가 앞에서 변수 선언할 때 let a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let a는 10.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a에다가 20을 넣으면 이때 반드시 요거 뮤트라고 써야 됐잖아.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종의 여기서 그 변수가 요 블록에서 사용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블록에서 사용되는 요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여기가 let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 값을 바꿔주려면 뭐 반드시 뭐라고 써요? 요 앞에다가 mutable이라고 뮤시라고 써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에다 한번 넣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print double 여기서 a 이렇게 한번 넘겨보자고요. 그러니까 a가 지금 자 10에서 20 됐죠? 그럼 얘는 40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40이 딱 나왔죠.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rint 이거 갔다 온 다음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a인데 그렇죠? 여기 a하고 여기도 a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이 a하고 이 a가 같으면 여기서는 40이 나와야 될 테고 갔다 와서 찍으면 이게 이제 7번 라인이에요. 그리고 요게 13번 라인.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40이 됐다가 그죠? 여기서 10, 20이 됐고 자 위에도 하나 더 찍어줄까요? 여기서 이렇게 요거는 5번 라인. 자 여기서 20 찍고 20을 가지고 넘겨갖고 A를 다시 뭘로 바꿨어요? 40으로. 그럼 40 찍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 A가 20일 거냐 40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실행해 봅니다. 자 20이네. 그쵸? 여기서는 20이 됐죠?
여기로 가서 여기서 40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오니까 뭐야, 안 바뀌었죠. 이게 요 A와 요 A는 완전히 다른 A예요. 이게 이제 스택이라는 데에다가 이 변수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스택이 생성될 때 변수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블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면 A는 그냥 그대로 20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위쪽 영역에다가 정확히 메모리 번지를 쓰면 거꾸로요. 아래쪽 번지에다가 A가 새로 만들어져요. 요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 2에다가 20을 받았죠? 2를 더해서 40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걸 출력하고 난 다음에 요 블럭이 끝나는 순간 요 A는 사라져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모리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10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0이 됐죠? 그럼 A가 20이 돼. 그리고 여기서 더블로 호출하죠? 그리고 이쪽에 딱 갔더니 A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메모리가 A가 또 다른 A가 또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넘겨준 20이 1로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A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다만 이건 누구 A냐? 요거는 메인 쪽 A가 되는 거고, 요거는 프린트 더블의 A가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A를 두 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A는 요거거든요. 요거에 40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에서 40이 찍혔어요. 근데 블럭이 끝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요 블럭 안에서만 생존하는 임시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출력하니까 메인의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이 나왔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게, 사실은 이제 넘겨갈 때, 이때 우리가 값만 넘겨줍니다. A 값을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20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받아가지고, A가 지가 여기서만 가공을 하고 끝나면서 이건 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쪽은 아까 있는 A 값이 출력이 돼서 20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요번에는, 함수에서 값을 받는 방법. 잠깐 또 끊고 갈까요? 우리 30분이 지났으니까, 잠깐 끊고, 계속 또 이어서 갈게요. 자, 5분에서 10분 잠깐 쉬시고, 여러분들은 계속 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